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사이클링을 위한 안내 사이트 제작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손현지라고 합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일정, 백로그와 기능을 소개한 다음 프로젝트 시연을 하고 이슈 사항과 마무리하며 느낀 점과 개선점을 발표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기획 사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무척 다양한 물건이 유통되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리수거에 있어서 국민 개인에게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스티로폼을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을 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분리수거가 가능한 스티로폼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스티로폼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세한 기준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음성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정보가 가득한 상황에 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만한 안내 사이트가 있다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웹페이지의 이름은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이라는 재활용에 가장 중심되는 세 가지 단어에서 따왔고, 이를 안내한다는 뜻을 넣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시작을 3월 30일 프로젝트 시작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매주 멤버 서비스나 게시판 작업 등 큰 단위의 서비스를 하나씩 해결하는 게 초기 목표였는데요. 이슈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제 프로젝트 중간에 큰 변동 사항이 생기기도 해서 백엔드를 사용해야 하는 파트를 처리하는 것이 처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 기능을 가능한 이틀 이내로 처리하자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최종 발표가 약간 미뤄지면서 시간이 좀 더 생겼었는데, 제가 처음 발표 예정했던 날짜가 지나고 나니까 약간 몸이 휴식기에 들어간 것처럼 좀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 일정 전까지 추가적인 작업을 더 많이 진행을 하지는 못해서 오늘 발표하는 작업물은 5월 3일까지 진행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주말이나 수업 매일 시간에 작업에 좀 큰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했던 시간까지 제외를 하면 평균적으로 평일 동안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용하면서 작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자일 보드 사용과 함께 백로그 및 구현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 보이는 캡처는 제가 구현 완료한 페이지의 목록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각 페이지를 단위로 에자일 보드 내역을 작성하였고요. 페이지 상세 내역은 UI와 기능을 분리해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을 이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뷰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프론트엔드, 백엔드 태그를 따로 붙여서 관리를 했습니다. 웹페이지 기능은 프로젝트 필수 요소였던 멤버 서비스 그리고 게시판 서비스를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또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 뷰만 사용하는 페이지들을 이제 그 외 페이지로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시연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홈페이지에는 스와이퍼 기능을 사용해서 웹페이지, 아이고, 이거 먼저. 홈페이지에 스와이퍼 기능을 사용해서 웹페이지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바 가장 상단의 메뉴에서 이제 프로젝트 개요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누르면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활 정보 공유 게시판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나눔받는 가게 페이지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프링이 돌아가야 DB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네. 해당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현재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그 회원들 중에서 권한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자로 해서 KH정육이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볼게요. 어, 보시다시피 어, 회원 가입 진행할 때 이제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이 정보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확인이 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되고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 찾기가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해뒀던 부분이 아니에요. 회원가입 페이지 하단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둔 부분이 있는데 이거랑 같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둔 것이고 에디셔널 워크로 빼둔 거라서 저도 일단 구색만 갖춰둔 부분입니다. 로그인을 했고요. 나눔 받는 가게 페이지에서 이제 방금 가입한 내용을,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는 검색 기능을 동 이름만 키워드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 이름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바로 찾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생활정보 공유 페이지도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글 작성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페이지당 8개의 게시글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목록에서 어떤 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추천 이걸 누르는 것 자체, 동작 자체는 이제 상세 게시판에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좋아요 표시가 가능하고요. 또 제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아니라면 수정이랑 삭제 버튼은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이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본인이 그 작성자가 바로 이제 내가 지금 로그인하고 있는 계정의 닉네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 기능도 잘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도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누르고 나면은 같은 거에는 다시 누를 수 없고요. 서치를 할 때는 작성자만 키워드로 봤기 때문에 이제 작성자와 관련이 있는 단어만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재 로그인한 계정의 정보를 알 수 있고요. 회원 탈퇴도 기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3 가이드가 안내 목적을 이제 주요로 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멤버 관련 서비스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뷰의 기능만 활용한 기타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 백과사전 여기 분리수거 안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3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분리수거 백과사전 페이지로 들어가면 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V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이 어떻게 분리를 하면 되는지 이렇게 체크가 다 되어 있고요.
현재는 CU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위주로 예시를 작성을 해두었어요. 이 부분은 DB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도 제가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싶어서 코드를 작성할 때 직접 리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상품명을 검색하면 이렇게 해당되는 목록을 찾을 수 있고, 없는 것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정책 확인 같은 경우에는 기획했던 부분이 분리수거 백과사전과 완전히 동일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정책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업데이트 준비 중이라는 팝업이 뜨도록 만들어둬서 제가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우리 동네 수거함 위치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수거함을 이용하는 가이드가 나오고, 우리 수거함 버튼을 누르면 제가 아이프레임으로 제가 직접 만든 구글 오픈 맵을 넣어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이제 새 탭을 열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마커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원래는 그 정기조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셨던 네이버 지도 사용하는 방식을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표시되는 건물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마킹이 가능해야 했어서 좀 별도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등 수거함의 경우에도 누르면 팝업 버튼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기부 정보 페이지는 이제 각각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안내 중인 정책 브리핑이 확인이 되거든요. 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이제 새 탭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그 해당 페이지로 안내가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원래 게시판 형태로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좀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중반에 관리자 권한 사용, 관리자 권한은 아니지만 권한 사용하는 걸 좀 도입을 하게 됐던지라 초반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도전했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나오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일 제보하기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에디셔널 워크였기 때문에 고생만 거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리자 메일 주소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발신자명을 입력하고 본문 내용을 입력을 해서 전송하기를 누르면 알럿이 확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색을 갖춰두었고요. 이 부분도 에디셔널 워크였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내가 나에게 보내기 방식으로 이제 메일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을 하나 찾아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국 읽어보기만 하고 구현을 못한 채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시연은 마치고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사항은 1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기억이 좀 남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JPA 사용하는데 테이블이 크리에이트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생님이랑 야물 수정을 해보기도 하고, 콤피그를 다시 작성을 해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 스키마 권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결론이 이제 판단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아예 기존 수업에 사용했던 non-JPA DB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결국 해결은 못했지만 이제 테스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계기라서 이제 기억에 남아서 발표에 추가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라우터 링크가 아닌 메소드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인데요. VBTN에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가 웹페이지 몇 군데를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메소드에서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수분께서 이제 이 부분을 카페에 업로드를 했는데 저 기수분께서 작업하셨던 내역에 동일한 사항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신 걸 활용을 했는데 이게 전기수 때는 노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슈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일이었고요. 어,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할 때 이제 밸류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을 작성을 할 때 그냥 선생님께서 예시 적어두신 걸 보고 형식에 맞춰서 작성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올렸었어요. 이 밸류 부분이 SQL에서 검색을 했을 때 원하던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제 동작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어, 이 부분을 이제 프로젝트에서 좀 더 많이 응용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가게 리스트 페이지도 이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그런 점이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서치를 하면은 그 기존 리스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사업자 권한이 아닌 회원의 정보도 좀 확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밸류를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될지를 생각을 다 해뒀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작업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시글 작성 시에 라이터를 로그인된 닉네임으로 자동 배치를 하고 싶지만 룰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은 씨가 빠르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많이 헤매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로그인한 회원 정보가 로컬 스토리지에 셋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빠뜨려서 이렇게 비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밸류 값들 맞춰가지고 이제 셋으로 처리를 하니까 작성자명이 닉네임으로 잘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서 에디셔널 워크를 약간 진행할 시간이 났을 때도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 페이지를 조금 더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유저 인포 담당가는 토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발표 마무리하기 위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선점입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 3 가이드는 안내를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호 교류에 관한 기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메일 제보란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허락했다면 사실 역시 게시판 댓글 기능을 제작하는 게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보다 백엔드 기능을 구현을 했을 때 좀 더 성취감을 크게 느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댓글 기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구현을 시도했다면 스프링도 좀 더 활용을 하고 이제 DB를 양방향이나 단방향으로 연결하는 거에 대한 이해력도 좀 더 키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발표 내역을 나중에 참고를 하시는 분께서는 안내 위주의 페이지를 제작을 하시게 되면 백엔드의 활용 비중이 페이지 수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게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주제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권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관리자 권한을 따로 만들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처음 기획한 내용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에 가게 홍보를 위해서 또 게시글을 작성을 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또 굉장히 상세하게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되는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결국 작업 중반에 기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자 권한을 추가를 했고요.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완벽히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제 경우처럼 비겁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좀 시간적인 면에서 호되게 혼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능을 도입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좀 겁을 먹지 않고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화면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사실 언젠가 꼭 어플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내용을 작업을 한 거였어서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좀 고려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프론트엔드 작업에 약간 인내심이 부족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가 많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이제 좀 당분간 개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번 프로젝트 이후에 수업 중에 모바일과 관련된 내용도 진행을 한다고 하셔서 차후에 아예 어플 버전으로 개인 작업을 제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느낀 점으로는 먼저 이번 프로젝트 내내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애자일보드랑 이슈 사항, 그리고 꾸준히 커밋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원래도 늘 하루 일과를 체크리스트에 기록을 하고 이제 주요 할 일을 달력에 기록을 하는 등 완성까지 이제 작업 내역을 모두 백업을 하거나 하는 행동에는 되게 익숙한 편인데요. 좀 이런 습관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최종 발표 화면이나 대본도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을 모두 저장해두고 거의 복사 붙여넣기로 준비를 해서 발표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팀플을 좀 크게 진행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팀 작업부터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던 에자일보드를 이번에 개인 프로젝트에서 먼저 사용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이 경험이 나중에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이 진행되고 매일 복습을 하면서 수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그게 또 완전히 다른 일이더라고요. 근데 특히 선생님께서 정말 못하겠다면 코드를 복사해서 넣더라도 이제 작업이 될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응용력이 중요한 과목에 되게 취약한 편인데, 이제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 분들은 약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좀처럼 도전을 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이제 제가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약간 부족하지만, 이제 기능을 하나 구현할 때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이해도가 이제 보기만 하는 거랑 흡수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좀 이번 주에 나는 20%밖에 이해를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한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을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를 좀 용감하게 도전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효율도 올라가고 이제 이해도도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가서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스스로가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